언니, 이거 진짜 될까? 한 번만. 배고파서 그래, 다. 저녁 8시가 넘은 골목 안쪽 작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가 서 있습니다. 하린과 하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유품에서 발견한 낡은 카드를 꺼냅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삑! 승인 완료. 바로 그때 편의점 밖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 두 대, 세 대. 줄줄이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편의점에 들어선 노부인, 내 딸의 카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는 노부인의 눈빛.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쌍둥이와 노부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녁 8시가 넘은 골목 안쪽 낡은 간판이 깜빡이는 작은 편의점 앞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가 서 있습니다. 하린과 하윤, 올해 11살이 된 두 아이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창백한 입술,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배에서 들리는 소리를 애써 감추려는 듯 웅크린 자세까지.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편의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용기를 내어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딸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편의점 안은 환한 조명 아래 각종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빵.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하윤이라면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000원짜리 컵라면이었어요. 가장 저렴한 것이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냉장고 쪽으로 가서 가장 저렴한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어요. 하나에 800원, 2개면 1,600원이었습니다. 라면과 합치면 2,600원.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계산대로 향했어요. 계산대 앞에 선 하린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휴지 한 장, 작은 사탕 하나, 그리고 낡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 하린은 그 카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카드 표면은 오래되어 긁힌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지만 거기 새겨진 이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김미정. 바로 아이들의 엄마 이름이었죠. 며칠 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카드였어요. 엄마가 왜 이 카드를 숨겨뒀는지, 이게 뭐하는 카드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윤이 언니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해? 하린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 이름이 적힌 카드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 때가 되어도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댁에 얹혀 살고 있지만 요즘 아주머니도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죠.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오늘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리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결심했어요. 하윤아, 한 번만 해보자. 안 되면 그냥 나오면 돼. 하린이 카드를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무심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어요.
할인과 하윤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카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이들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품에서 발견한 이 낡은 카드가 정말 쓸 수 있는 카드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정지된 카드는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단말기에서 승인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담담하게 말하며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됐어요. 엄마의 카드가 진짜로 작동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밖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대에 조명이 켜지듯 어두웠던 골목길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할인과 하윤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두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고 차체는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무려 5대의 검은색 벤츠가 좁은 골목길을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차에서 한 명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편의점을 향해 걸어왔죠. 골목은 순식간에 고급 차량과 정장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기 그지없던 동네 편의점 앞이 갑자기 웬 호텔 로비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인과 하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가장 앞쪽 벤치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어요. 백발의 노부인이었습니다. 노부인은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한 손에는 우아한 지팡이를 쥐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걸어왔어요. 똑똑똑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노부인의 양옆을 호위하듯 따라왔죠. 자동문이 열리고 노부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편의점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노부인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라면 코너, 과자 코너, 음료수 냉장고. 하나하나 시선을 옮기며 살폈어요. 그러다 시선이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두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할인과 하윤. 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2개를 든 채 떨고 있는 어린 쌍둥이 자매였죠. 노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노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방금 내 딸의 카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이 얼어붙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말없이 할인과 하윤을 가리켰습니다. 노부인의 시선이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어요. 노부인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똑똑똑.
지팡이 소리만이 고요한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할인과 하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노부인이 아이들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딸의 카드를 썼다고?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하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너무 배고파서 엄마 유품에 있던 카드를 그냥. 노부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엄마라고 했니? 그럼 김미정이 너희 엄마란 말이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엄마 이름이 김미정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노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주변에 서 있던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이는 지금 어디 있니? 왜 너희 둘만 여기 있는 거니?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노부인이 쥐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크게 울렸어요. 노부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옆에 있던 정장 남자가 급히 노부인을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노부인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작년 겨울이라고? 그럼 내가 너무 늦은 거구나.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백발의 노부인이 편의점 한가운데서 우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를 아세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안다니. 미정이는 내 딸이란다. 너희들이. 외할머니가 바로 나야. 그 말에 편의점 안이 술렁였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부인을 바라보았어요. 외할머니요? 저희한테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는 원래 이 집안의 딸이었단다. 노부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정이는 재벌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지. 하지만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처했고 경쟁 기업들이 우리 가족을 노리기 시작했단다.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어. 아이를 밖으로 피신시키기로 했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만 숨기려고 했단다. 노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 회사 위기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고 그 사이 미정이를 맡겼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10년을 찾았어. 20년을 찾았단다. 온 나라를 뒤졌지만 미정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 노부인은 할인과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없이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가족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 셋이 전부라고만 하셨어요. 노부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미정이는 끝까지 혼자 버틴 거구나. 하윤이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저희를 찾으신 거예요? 노부인은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 카드 때문이란다.
그건 미정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만들어준 특별한 카드야. 그 카드는 일반 카드가 아니었어요. 사용되는 순간 노부인에게 즉시 알림이 가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카드였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어. 그래서 미정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줄 알았지. 노부인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카드 사용 알림이 온 거야.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달려온 거란다.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카드를 안 썼으면 할머니를 영영 못 만났겠네요. 노부인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너희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할머니가 손주들을 만날 수 있었어. 편의점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손님들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노부인은 아이들을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지는 못했지만 그 딸이 남긴 소중한 아이들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윤이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랑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는 내 손주들이잖니.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할인과 하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노부인은 편의점 의자에 앉으며 아이들을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어요. 편의점 안다른 손님들은 이미 모두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노부인은 할인과 하윤의 손을 꼭 잡은 채 물었어요. 너희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댁에서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노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니?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도 형편이 안 좋으셔서 저희한테 잘 못 챙겨주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노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온 거구나. 배가 고파서. 할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희가 카드 쓰면 안 되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노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잘한 거야. 너희가 그 카드를 써줘서 할머니가 너희를 찾을 수 있었잖니. 노부인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해. 따뜻한 음식, 깨끗한 옷,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노부인은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 엄마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래? 미정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구나. 할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하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요. 힘들어도 저희 앞에서는 절대 힘든 표정 안 지으셨어요.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이가 정말 강한 아이였구나.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보물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노부인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정이는 끝까지 좋은 엄마였구나. 너희를 정말 사랑했던 거야.
하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엄마도 할머니가 보고 싶었을 텐데. 노부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미정이는 너희를 지키려고 했을 거야. 재벌가의 딸로 돌아가면 너희도 위험해질까봐.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어. 너희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희 걱정만 하셨어요. 아프신데도 병원 안 가시고 일만 하셨어요. 저희 학비 벌어야 한다고. 노부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편의점 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잠시 후 노부인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아, 하윤아, 이제부터 너희 삶은 달라질 거야.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미정이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하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정말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너희는 이 집안의 정식 손주야. 아니, 이제는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들이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노부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음식과 옷, 모든 것을 갖춰놨습니다. 노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 이제 가자. 너희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게. 할인과 하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배고픔에 떨던 아이들이 이제 재벌가의 손주가 된 거예요. 노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검은색 벤츠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비서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노부인은 아이들을 먼저 차에 태웠어요. 들어가렴. 이제 너희는 추위에 떨 일도 배고플 일도 없을 거야. 할인과 하윤이 차에 올라타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향기, 따뜻한 온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노부인도 차에 올라타며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기대. 호텔까지 좀 걸릴 거야.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꿈꾸는 거 아니지? 할인도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노부인은 두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란다. 이건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현실이야. 차는 밤거리를 달려 도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할인과 하윤은 처음 보는 세상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미정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들을 엄마가 이제 책임질게. 차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높이 솟은 건물은 마치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쉴 곳이란다. 호텔 입구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노부인을 맞이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 완료됐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샹들리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꽃들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비서가 앞장서서 맨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할인과 하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방 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아이들이 살던 집보다 컸어요. 큰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하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노부인은 아이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들어오렴. 오늘부터 이곳이 너희 집이야. 방 안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각종 과일과 디저트까지. 할인과 하윤은 음식을 보자마자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부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자, 앉아서 먹어. 배고프지?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포크를 들기가 망설여졌어요. 너무 좋은 음식들이라 함부로 손대기가 미안했습니다. 노부인은 직접 음식을 아이들 접시에 담아주었어요. 편하게 먹어. 이제 너희 음식이야. 할인이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맛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윤도 천천히 먹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저희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노부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천천히 먹어.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식사를 마친 후 노부인은 아이들을 침실로 안내했어요. 침실에는 커다란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새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잠옷, 속옷, 평상복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씻고 편하게 입어. 욕실은 저쪽이야. 하윤이 욕실로 들어가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리석으로 된 욕조, 금색 수도꼭지, 각종 비누와 샴푸들. 언니, 여기 진짜 대박이야. 두 아이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목욕이었어요. 깨끗한 잠옷을 입고 나온 아이들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노부인은 침대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리 와서 앉아보렴. 할인과 하윤이 침대에 올라앉자 폭신한 느낌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 침대 너무 좋아요.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노부인은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잘 자렴, 우리 손주들아.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랑 계속 같이 계실 거죠? 꿈 깨면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아니죠? 노부인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약속할게. 하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 무서웠어요. 저희 둘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부인은 하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있잖니. 너희를 지켜줄 사람이 생긴 거야.
할인도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딸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란다. 하윤이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할머니를 만났어. 엄마가 보내주신 거지.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미정이가 보내준 거야.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지. 할인이 이불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해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할 거야. 학교도 알아보고, 옷도 사고, 너희 방도 꾸미고. 하윤이 신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저희만의 방이요? 네, 너희만의 특별한 방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노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희 엄마 무덤에도 가야지. 할머니가 인사드려야 해. 할인과 하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슬퍼하지 마. 엄마한테 좋은 소식 전하러 가는 거야. 딸들이 이제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러 가는 거란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괜찮다고. 밤은 깊어가고 아이들은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은 아이들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과 하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노부인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편히 쉬어.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절대 외롭고 힘들게 하지 않을게.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두 아이가 따뜻한 침대에서 편히 잠들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순간 어디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어제 일들이 기억났어요. 언니, 어젯밤 꿈 아니었어. 하윤이 침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인도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였어.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들 일어나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호텔 직원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아침 식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은 테이블 위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따뜻한 빵, 신선한 과일, 우유, 주스, 그리고 계란 요리까지. 천천히 드시고 다 드시면 배를 눌러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아이들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긴장된 모습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자 노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잤니, 우리 손주들? 네, 할머니.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노부인은 소파에 앉으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너희 엄마께 인사드리러 가야겠구나. 할인과 하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도 엄마 만나러 가실 거예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미정이한테 너무 할 말이 많단다. 아이들은 서둘러 어제 준비된 새 옷을 입었어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니 거울 속 자신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와, 언니,
우리 완전 달라 보여. 하윤이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부인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손주들. 자, 이제 출발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로비로 나왔어요. 밖에는 어제와 같은 검은색 벤츠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공동묘지에 도착했어요. 할인과 하윤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엄마의 무덤 앞에 섰어요. 노부인은 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왔어.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할인과 하윤도 엄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만났어.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늘 얘기하던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아. 하윤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우리 지켜주신대. 노부인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들을 내가 이어받을게. 너희 딸들은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도 추위에 떨지도 않을 거란다. 노부인의 눈물이 비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못해준 것들을 모두 해줄게. 그러니 편히 쉬렴, 우리 딸.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노부인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거 미정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다. 할인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있었구나. 노부인은 사진을 비석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를 잃고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내 딸들을 만났단다. 너를 닮은 예쁜 딸들을. 하윤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슬퍼하실 거예요. 노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미정이는 우리가 웃는 걸 더 좋아했겠지. 한참 후 노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자꾸나. 너희 엄마도 원하실 거야.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차로 돌아오는 길 노부인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학교는 다니고 있었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처 초등학교 다녀요. 하지만 요즘은 준비물도 제대로 못 챙기고 노부인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아이들 학교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게 있으면 모두 준비하고. 네, 회장님. 비서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참, 회장님. 아이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부인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니? 지금 학교가 좋니? 하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요즘은 좀 창피했어요. 할인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 형편이 안 좋은 걸 다들 알아서 준비물도 못 챙기고 소풍비도 못 내서. 노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그런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모두 해결해 줄게. 차는 다시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 가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을 보러 가는 거야. 진짜 너희 집.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이요? 응, 이제부터. 너희가 살 집 말이야. 차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저택 앞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큰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저택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차에서 내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 들어가 볼까? 저택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홀이 나타났어요.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양쪽으로 이어진 계단. 할인과 하윤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두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부인은 아이들을 이끌며 집안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거실, 식당, 주방이 있어. 그리고 할머니 방도 여기 있단다. 넓은 거실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과 큰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식당 테이블은 10명은 좋게 앉을 만큼 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까? 노부인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이쪽이 너희 방이란다. 노부인이 첫 번째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큰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에요? 할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방이야. 마음에 드니? 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창문으로는 넓은 정원이 보였고 책장에는 새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부인은 옆방 문을 열었어요. 하윤아, 이쪽이 내 방이란다. 하윤의 방은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할인의 방과 비슷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방이에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부인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 너희는 각자 방이 있는 거야. 하윤은 침대 위로 뛰어올라 폭신한 느낌을 즐겼어요. 언니, 이 침대 진짜 구름 같아. 두 아이는 신나서 자기 방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새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학용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노부인은 복도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한참 후 아이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인과 하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희 이런 방은 꿈에서도 못 봤어요. 노부인은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바로 그때 비서가 계단 아래에서 불렀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됐습니다. 노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분들을 소개할게.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김이모예요. 앞으로 제가 아가씨들을 돌봐드릴 거예요. 김이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저는 최 선생님이에요. 아가씨들 공부를 도와드릴 거예요. 노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명문대 출신이야. 너희 숙제도 도와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실 거란다. 마지막으로 건장한 남성 2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경호원입니다. 아가씨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하윤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노부인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경호원이 왜 필요해요? 노부인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안전을 위해서란다. 걱정하지 마. 이분들은 멀리서 지켜만 줄 거야.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학교 갈 때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희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조용히 지켜만 주실 거란다. 노부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잘 부탁하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넓은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노부인과 할인, 하윤. 3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오늘부터 우리 매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사세요? 하윤이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를 두고 어딜 가겠니?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사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가야 하는데 준비물은 다 있니?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체육복도 없고 미술 준비물도 못 샀어요. 노부인은 비서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모든 준비물을 갖춰놓겠습니다. 하윤이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내일까지요? 그럼 우리한테는 못하는 게 없단다. 노부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노부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학교에서는 할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노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재벌가 손주라는 게 알려지면 친구들이 달라질 수 있어. 진짜 친구인지 돈 때문에 다가온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우리 비밀로 할게요. 고마워, 우리 착한 손주들. 노부인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할인은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아졌어. 할머니가 너무 좋으셔. 옆방에서는 하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있어? 우리 이제 진짜 집이 생겼어. 2아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배고픔에 떨던 아이들이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복도를 거닐며 아이들 방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손주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미정아, 약속할게.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울게.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게. 새로운 가족의 첫날 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과 하윤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훨씬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편하게 잔 덕분이었죠. 방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서 김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들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노부인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잘 잤니, 우리 손주들? 네, 할머니.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 그리고 과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가는 날이지? 노부인이 물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수업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2층으로 올라가 교복을 입었어요. 옷장을 열자 깨끗하게 다려진 교복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교복이 새 거야. 하윤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교복 얼룩 많았는데 책가방을 메고 내려오니 현관에 새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들 발 사이즈에 맞춰 준비했어요. 신어보세요. 신발을 신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노부인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가방 좀 볼까? 가방을 열어보니 어제 말했던 준비물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체육복, 미술도구, 공책, 심지어 새 필통까지. 할머니, 정말 다 있어요. 할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노부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부족한 거 없을 거야. 친구들한테도 당당하게 다녀. 현관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본 경호원 중 한 명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가씨들 학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차 타고 가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학교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줄 거야.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학교까지 가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걸어서 30분 걸리던 길을 차로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학교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학교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차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갔어요. 교문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인아, 하윤아, 안녕. 두 아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선생님이 준비물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미술 준비물 가져온 사람? 할인은 처음으로 손을 당당하게 들었어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아, 오늘은 다 가져왔구나. 네, 선생님. 책상 위에 새 미술 도구를 꺼내놓자 옆 친구가 물었어요. 우와, 할인아. 이거 새 거야? 응. 어제 샀어. 할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하윤의 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윤아, 너 교복 새 거 샀어? 깨끗해 보인다. 하윤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응. 빨았더니 깨끗해졌어.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요. 학교 시간, 할인과 하윤은 약속한 장소로 갔어요. 검은색 차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운전하던 경호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노부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학교 어땠니? 하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뭐니? 노부인가 물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노부 있는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해해주렴. 지금은 비밀로 하는 게 너희한테 더 좋아.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할머니. 친구들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 우리 하윤이 똑똑하네. 노부 있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내왔어요. 따뜻한 우유와 과일, 그리고 쿠키가 담긴 접시였습니다. 오늘 숙제 있니? 노부인가 물었어요. 네, 수학 문제 풀어야 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최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잠깐만 기다려. 잠시 후 최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아가씨들, 공부 시작할까요?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올라가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친절하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평소에는 혼자서 끙끙 앓았던 숙제가 쉽게 풀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하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노부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길 잘했어. 노부인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친구들을 집에 부르기 어려울 것 같구나. 할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 밖에서 만나면 되니까요. 노부 있는 아이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제약이 생긴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하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너무 행복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할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예전보다 100배는 좋아요. 노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우리 착한 아이들. 식사를 마치고 노부 있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요, 할머니? 비밀이야. 가서 보면 알 거야. 아이들은 기대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할인과 하윤은 각자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할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학교에 당당하게 갔다. 준비물도 다 챙기고 새 교복도 입고 친구들한테는 비밀이지만 괜찮아. 할머니가 계시니까. 하윤의 일기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 지내. 할머니가 너무 좋으셔. 엄마처럼 따뜻하셔. 두 아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어요. 주말이 밝았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일찍부터 들떠서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약속한 특별한 곳이 어디일지 궁금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노부인이 말했어요. 오늘 입고 갈 옷을 준비해뒀단다. 각자 방에 가서 입어보렴. 아이들이 방으로 올라가자 침대 위에 예쁜 옷이 놓여 있었어요. 할인의 방에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가, 하윤의 방에는 하늘색 원피스가 있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하윤이 감탄하며 옷을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니 노부인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손주들. 할머니도 예쁘세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할인이 물었어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본가란다. 너희가 꼭 봐야 할 곳이지. 큰 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그 끝에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과 하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본 집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안 거예요? 하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너희 엄마도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단다. 노부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홀에는 커다란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그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너희 증조 할아버지시야. 우리 가문을 세우신 분이지. 아이들은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봐. 노부인과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벽에는 작은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노부인은 그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너희 엄마야.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했을 때도 있었구나. 노부인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이때까지는 행복했단다. 할머니 옆에 있을 때까지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부인은 아이들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방이 너희 엄마 방이었어.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어요. 분홍색 커튼, 인형들로 가득한 침대, 그리고 책상 위에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정이 방은 그대로 두었단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하윤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정원에서 놀았다. 너무 행복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도 우리처럼 행복했던 때가 있었네. 노부인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정이는 너희를 낳고 정말 행복했을 거야. 힘들었지만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겠지. 한참을 그 방에서 보낸 후 노부인은 아이들을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미정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야. 정원 한가운데 큰 나무가 서 있었어요. 저 나무 아래서 미정이가 자주 책을 읽었단다. 노부인은 나무 밑에 앉으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보렴. 세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요?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는데. 노부인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가 가장 바랐던 건 너희가 행복한 거야. 너희가 여기 있는 것, 미정이도 기뻐할 거란다. 하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보고 있어? 우리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내 딸들 잘 보고 있지? 할머니가 약속대로 잘 키우고 있어. 정원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노부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돌아갈까?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올 수 있어요? 본가 말이에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이제 너희도 이 집안 사람이니까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면 돼. 하윤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방. 진짜 좋았어.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 노부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미정아, 걱정 마. 내 딸들은 이제 가문의 일원으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게.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부인가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할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너희가 가족의 역사를 처음 본 날이잖니.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맛있게 먹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식사를 마치고 노부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가 있고 너희가 있고 우리 셋이 새로운 가족이 된 거지. 할인과 하윤은 노부인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그날 밤 할인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가 살던 집에 갔다. 엄마 방도 보고 엄마 사진도 봤다. 엄마가 우리처럼 행복했던 때도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슬프고 그랬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행복해. 할머니가 계시니까. 엄마, 우리 정말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 하윤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고마워. 마지막으로 카드를 남겨줘서. 그 카드 덕분에 할머니를 만났어.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는 것 같아. 두 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부인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아, 엄마가 늦었지만 내 딸들을 찾았어.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들이야.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겠더라. 이제 엄마가 이어받을게. 편히 쉬렴, 우리 딸.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새로운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두 아이는 이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남긴 작은 카드 한 장이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자 할머니와 손주들을 이어준 기적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둡던 골목길은 이제 밝아졌고 외로웠던 아이들은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